참아야지 하면서도 오늘도 정신없이 먹었다. 그만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햄버거에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해치우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또 폭식할까봐 두렵다. 이제는 다 지친다. 나에 대한 미움마저 생길 지경이다.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살도 더 찌고 없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습관적인 폭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저항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신체는 기아에 살아남기 위해 열량을 축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인간의 최대적이 굶주림, 기아였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생존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지금 지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렙틴 호르몬을 이용해 뇌와 긴밀하게 소통해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뇌는 배부름을 느끼고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렙틴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뇌는 지금 우리 몸이 굶주린 상태라고 인지하고 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가 렙틴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고 오히려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뇌가 렙틴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렙틴의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왜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걸까요? 렙틴 양은 체지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의 렙틴 수치는 그만큼 높습니다.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비만일 경우 뇌는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렙틴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렙틴의 내성이 생겨 렙틴 신호가 작동하지 않고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뇌는 렙틴 신호를 전달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배가 고픈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뇌가 렙틴 신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지방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음에도 뇌는 우리 몸을 굶주린 상태라고 판단해 필사적으로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민첩한 뇌는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 칼로리가 낮은 것보다 고탄수화물, 고칼로리, 단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이는 우리가 결국 단 음식, 고탄수화물, 인스턴트 푸드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살리려는 뇌의 본능을 이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에너지 수준을 낮추고 칼로리 소모도 덜합니다. 내 몸은 점점 커져가는데도 뇌는 나를 굶주린 상태라고 생각한다니 소통은 참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긴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렙틴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1.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2. 아무리 노력해도 살을 빼기가 어렵다. 3.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 4.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먹고 있다. 5. 식사를 마쳤는데도 무언가가 계속 먹고 싶다. 특히 고지방 고당분,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러한 요인은 렙틴 저항성 증상인 동시에 렙틴 저항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계속 맞물려 작용하는 악순환인 거지요. 렙틴 저항성은 비만과 관련이 있으므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없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요요를 반복하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렙틴 저항성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렙틴 수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이것을 더 심한 굶주림의 신호로 해석하게 되고 엄청 강력한 신호인 음식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안 먹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무색하게 결국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요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렙틴 저항성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렙틴 저항성을 제거하는 마술 같은 방법은 없지만 장기적인 생활 습관 변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자기입니다. 숙면은 식단 관리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수치는 더 줄어듭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 수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수치는 증가시키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자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자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 줄이기. 인슐린 저항성은 렙틴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포의 자물쇠를 푸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당분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세포의 자물쇠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신체가 인슐린의 자극에 둔감해져 같은 양으로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세포에 못 들어간 갈 곳 잃은 포도당은 결국 지방세포에 축적돼 뱃살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식습관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몸에 안 들어오니 인슐린 수치는 감소하게 되고, 간헐적 단식을 장기적으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 살이 잘 안 찌고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제작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간헐적 단식이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은 최소한 음식과 음식 사이의 공복을 유지해 주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으니 간식은 드시지 마세요. 또한 무엇보다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드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우리 신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맞서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있을 경우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식욕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땡기시죠? 햄버거, 치킨, 피자, 술 땡기시죠? 땡긴다고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분비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겠지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고, 렙틴 저항성 때문에 과식하게 되고, 과식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또 달고 짠 게 땡깁니다. 이렇게 무한굴레에 빠지니 스트레스는 꼭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명상, 충분한 수면, 마음 맞는 사람과 짧은 수다를 나눠보세요. 명상과 마음 건강 관련해서는 진아영 존스 홉킨스 정신과 교수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먹는 양보단 먹는 음식 관리하기. 렙틴 수치가 안정되고 적절한 렙틴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폭식을 하고 있다면 먹는 양이 아닌 먹는 음식의 종류부터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단순 탄수화물인 설탕, 시럽, 음료, 빵, 백미 등은 끊고 야채, 잡곡밥, 닭가슴살,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식단을 구성해 먹어보세요. 힘들겠지만 단 일주일이라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하고 정기적인 운동도 중요한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일주일에 3번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과 시간 대비 효과가 좋은 운동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렙틴 저항성과 우리가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만이 여러분의 게으름 또는 식탐, 의지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형성된 우리의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어렵게 하는 현대인의 삶에 뇌가 적응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과식이나 폭식은 고치기 힘든 습관이지만 그 또한 습관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충분히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과식과 폭식하지 않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식사량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보아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파이팅!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식습관,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